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히 문제들 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 보시면 익히 문제 1번 회계 거래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경제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주문이라든가 채용 이런 거 빼고 경제적 사건입니다. 그게 재무 상태를 변동시키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거죠. 이거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가 회계장부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그 대상을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 회계상 거래인지 여부. 그래서 당연히 재무상태의 변동 여부가 있고 그다음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3번 회계거래가 등식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이 거래 전에도 자산은 부채덕이 자본이었고 거래 후에도 자산은 부채되고 자본이죠. 그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4번 손익거래는 뭐예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즉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손익거래라 한다. 그럼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 불러? 걔를 교환거래라 한다. 이렇게. 자, 5번 계정은 뭐예요? 계정이란 거기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작성된 거래를 집계한 양식이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노트, 공책이다. 공책. 그래서 회계 거래에서 그 항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증감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현금 계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기하다 보면 현금이 왼쪽에 적힐 수도 있고 오른쪽에 적힐 수도 있고 분계상. 그럼 뭐예요? 이게 증감이죠. 왼쪽에 적히면 돈이 증가한다. 오른쪽에 적히면 돈이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 별표치 6번. 1, 2, 3, 4, 5번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6번이 중요합니다. 자,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 계정은 증가 어디다 적어요? 왼쪽. 부채 계정은 증가가 오른쪽,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이죠. 우리 아까 몇 페이지냐면 우리 계정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 책으로 말하면 이제 40페이지 있죠. 40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또 7번 분계는 뭐예요? 분계는 차변 대변 나누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 전기는 뭐예요? 이걸 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거를 전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분계가 뭔지 전기가 뭔지. 그래서 회계의 가장 기초는 분계하는 거 분계. 이렇게.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분계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분계가 제일 처음이니까 전 분계 공부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상황 파악, 내용 파악 이게 좀 돼야지만 분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분계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이제 4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그렇죠? 먼저 기억 봐보세요. 소실됐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래 상대방이 없어도 회계상 사건 그러니까 소실됐어요. 불이 나서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내가 불하고 거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계상 거래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사건이란 말을 줘요. 사건. 불난 게 사건이잖아요. 회계 장부에 기록될 사건이다. 그러니까 거래란 말을 자꾸 쓰니까 무슨 상대방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난 당했다. 도난. 그럼 내가 도둑하고 뭐 계약서 쓰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을 회계 장부에 집어넣어야겠죠. 얘는 당연히 회계상 거래, 회계상 사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억은 회계상 사건이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파손됐죠. 얘도 회계상 사건입니다. 자, 디귿 봐보세요. 임차 계약을 맺었고 동그라미 임차 계약. 얘는 아직 회계상 사건이 아니고 그럼 언제부터 회계상 사건이에요? 뭐 보증금을 건다든가 월세를 준다든가 또는 월세를 안 받았지만 한 달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이제 월세,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분계가 들어갈 거예요. 회계상 사건 발생 중이니까 돈이 안 나가도 회계상 사건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대여해줘 빌려줬죠. 역시 회계상 사건이 된다. 그럼 당연히 분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대여금이 금액은 이제 여러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다 회계상 사건입니다. 자, 현금을 종업원이 분실했죠. 회계상 사건이다. 회계상 사건.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문을 받다. 역시 회계상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에 아직 영향이 없고요. 언제부터 영향이 있어요? 물건을 준다든가
또는 계약금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회계상 사건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보시면 개인적으로 썼죠. 이거 횡령한 건가 이렇게 그죠? 이것도 역시 회계상 사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분계를 써보면 이렇게 돼요. 돈이 나갔잖아요.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가지급금이다.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가지급금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은 회계상 사건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론은 뭘 기억해? 회계상 사건이 아닌 거. 뭐 하기로 약속했다, 뭐 주문을 넣었다, 종업원을 채용했다 이런 것들은 다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아프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 중 적절하지 못한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써보세요. 거래의 판료소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왜냐하면 자본 증가는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할 때 우리 시산표를 기억해. 시산표. 자꾸 쓰죠. 트라이얼 밸런스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왼쪽이에요. 자산 감소 오른쪽. 부채 증가 오른쪽. 부채 감소 왼쪽.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48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틀렸냐? 거기 자본 증가 나와 있죠. 자본 증가는 뭐? 대변을 써야죠. 답은 4번. 답은 4번. 나머지 2번 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감소하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은 아직 잘 몰라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용 감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써보세요. 선급, 임차료 이렇게 쓰면서 대변에 임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언제 하냐면 수정분기할 때 배워요. 수정분기라는 게 어디냐면 우리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수정분계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해가지고 책으로 말하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70페이지 가면 나와요. 70페이지 보시면 성금 임차료 있죠? 그래서 71페이지 뭐 이런 거 할 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48페이지 여러분 2번 답 4번이 넘어가면 되는데 메일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 선생님 이거에 대한 그 분계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그 예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좀 예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뭐라고요? 그럼 기다리라고 하죠. 잠시 좀 기다려.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행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바둑 같은 거 둘 때도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야 돼. 진도를 이렇게.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 답이 4번입니다. 설명이 이제 뒤에 가서 한 걸 듣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1번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은 뭐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용역 수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운 걸로. 그러니까 배운 걸로 현재 분기가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동그라미 3번 비용 발생 부채 증가는 어떻게 돼요? 급여, 미지급 급여 이런 거 막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걸 보고 하시라. 아무튼 우리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거래의 판료소고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 3번 보고 3번은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손익거래 반대말은 교환거래예요. 교환거래 이렇게. 그래서 출제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미수수익의 현금 회수죠. 그럼 분계가 뭐냐면 써보세요. 내가 현금 미수이자 이런 겁니다. 현금 미수이자. 그리고 이 전 단계 분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수이자 기간이 경과했어.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거 나중에 3장에 가서 배웁니다. 3장에 가서 이 내용을 배운다. 지금 이거니까 손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2번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도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 외상 매출금이에요. 손익이 없이 다 자산 계정 과목이죠. BS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써놓으세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분계가 이렇게 돼요.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비용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손익거래라고 하는 용어 정도를 좀 알아두시라.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그냥 교환 거래는 뭐예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대손충 요거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재무상태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미지급이자 현금 지급은 현금. 여기 뭘 써요? 미지급이자죠. 금액은 알아서 대충 뭐 100원이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오지만 이걸 보고서 손익이 발생하는 게 손익거래죠. 이렇게 수익 비용 발생하는 거.
답은 이제 3번이 돼. 답은 3번. 오른쪽에 분계를 다 써놨군요. 이런 49페이지 가보세요. 책에다 역시 다 써놨습니다. 오른쪽 위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실질 계정이죠. 실질 계정은 뭐냐면 BS에만 적히는 거예요. 실질 계정. 그 얘기 뭐냐면 임차료는 BS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리고 IS가 있습니다. 손익계산. 그러면 임차료라든가 퇴직급여라든가 이자 수익은 다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실질 계정 대여금은 여기 적히죠. 대여금. 자산이니까. 이걸 왜 해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3장에 가서 뭐냐면 계정을 마감하는 걸 하는데 써놓으세요. 이 실질 계정은 차기로 2월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명목 계정이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 계정, 명목 계정이 수익비용을 얘기해요. 얘는 2월 되지 않아요. 얘는 2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어딘지만 먼저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체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77페이지 가보세요. 77페이지 가보시면 자 7절 계정의 마감이 있는데 거기 임시 계정 마감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명목 계정인 거예요. 즉 손익 계정을 얘기해요. 얘는 2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 가운데 가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죠. 그게 실질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들은 임시 계정과는 달리, 즉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 비용은 회계연도 경과돼도 그 잔액이 0으로 표시되지 않고 다음 연도 2월 되죠. 이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49페이지 가보세요. 4번 실질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거고요. 5번 명목 계정은 수익 비용을 얘기해요. 손익계산에 적히는 거.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지만 예수금은 부채예요. 2번 이자 비용은 비용이지만 차입금은 부채예요. 4번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 실질 계정을 뭐라 부른다?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나 더 써보세요. 실질 계정을 영구 계정이라고 해요. 영구 계정.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6번 봐. 6번. 자, 복식부기에서 기장을 하면 거래 전체를 볼 때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이걸 뭐라 한다? 대차평균. 그 밑에 있는 거래 이중성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다음 1번 거래의 8요소가 있죠. 거래 8가지 요소가 있다. 차변 요소 4가지, 대변 요소 4가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계 원리, 분계 법칙이라고 하죠. 마치 영어의 문법처럼 이렇게. 너무 쉽지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5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0페이지.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에 대한 거 뭐예요? 전기는 뭐냐면 분계장에 있는 걸 갖다가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분계장에 있는 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7번의 답을 3번으로 바꿔보세요. 3번. 그래서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기입하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7번의 답을 3번으로 좀 해요. 3번. 그다음 동그라미 1번은 분계를 얘기해. 분계. 동그라미 3번이 분계장에서 원장인데 그 원장이 결국 뭐냐면 총계정 원장을 얘기해요. 계정 원장, 그죠? 노트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전기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2번이 아니에요. 3번.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8번은 별표죠. 8번. 8번이 중요해요. 8번 별표. 자, 8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현금 노트가 있어요. 여기가 증가, 여기 감소죠. 여긴 다 돈이 들어온 거고, 돈이 유입된 거고, 이건 돈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들어왔다, 돈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8번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현금인데 1월 3일 날 뭐예요? 자본금으로 100만 원 들어왔죠. 1월 15일은 뭘까요? 외상 매출금 20만 원 회수했죠. 회수. 그다음 1월 10일 보세요. 상품을 20만 원 주고 샀죠. 그러니까 돈이 나간 거죠. 돈 주고 상품을 산 거예요. 자, 1월 25일은 차입금 때문에 돈이 나가려면 차입금을 어떻게 상환해요. 상환. 차입한 게 아니라 차입했으면 여기다 써야죠. 내가 100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럼 돈이 100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차입금이 30원 이렇게 됐어요. 얘는 뭐예요?
차입금 30원을 상환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돈이 나갔다. 차입금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차입금 때문에 들어왔단 말은 뭐예요? 돈을 차입했다는 뜻이죠. 여긴 차입, 여긴 상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1월 25일 차입금 50만 원을 차입하면 왼쪽에 적는다고요. 차입금을 상환했다. 차입금 상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계정을 볼 줄 알아요. 각각의 계정을 볼 줄 안다. 계속 제가 강조하죠. 회계는 계정이라고. 회계는 계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정을 좀 자꾸 열심히 좀 해보는 게 회계 공부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8번의 답은 4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51페이지 가보시면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관계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차변은 맞아요. 부채 감소,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산 감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변이 맞아요. 근데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비용의 취소가 대변이고, 그게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답은 2번. 비용의 발생은 뭐라고요? 차변이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기초적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게 뭐냐? 먼저 1번 보세요. 10억 원의 취득가 계약 동그라미.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2번 원자료죠. 계약 동그라미. 회계상 사건이 아니고. 3번 신입사원 채용이죠. 채용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거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답은 4번인데 불났죠? 그래서 거기 뭐냐면 공장 건물 가로를 줬잖아요. 금액이 측정가 가능하다.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회계상 사건이 된다. 답은 4번. 답은 4번. 그래서 그 밑에 회계상 거래 요건이죠.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걔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1번 보세요.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게 뭐냐? 먼저 아닌 거 보죠. 1번 약속 동그라미. 2번 주문 동그라미. 3번 종업원 채용이죠.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답은 4번인데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회계상 사건이 아닌데 계약금을 줬잖아요. 돈이 움직였죠. 그럼 얘는 회계상 사건이 된다.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BS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다, 그러니까 자산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회계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이 뭐 100원 있었는데 30원을 대여해 주면 현금이 30이 줄고 대여금이 30이 늘. 이것도 회계상 다 사건이에요. 분계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이게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뭐가 된다? 회계상 사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11번이죠. 11번.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52페이지를 가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2번 보죠. 다음 거래를 분석해서 보기와 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 분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현금을 출자해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이런 거고. 자, 오른쪽 가보세요. 그러면 1번.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비품. 비품은 자산이고 차변을 썼으니까 자산 증가. 현금은 자산에 대변을 썼으니까 자산 감소. 그러니까 결국은 분계를 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단어 외우고 수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어 막 독해하고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단어 수거를 열심히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2번. 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외상으로 했죠. 그럼 일을 해줬다. 그럼 대변의 용역 수익. 외상을 했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매출 채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올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나왔을 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생각해보고 분계 맞나 틀려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미회수 용역대금 매출채권을 회수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미회수 용역대금입니다. 내가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일을 해줄 때 분계가 뭐겠어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매출채권 100, 여기 용역수익 100이죠. 이렇게. 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얘를 회수했다 그러면 채권 100이 없어지면서 여기다 뭘 써요? 현금을 써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잘 빨리빨리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임차료. 그 다음에 5번. 아니 5번 맞죠? 은행으로부터 25만 차입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자, 사무용 소모품이죠. 이걸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차변의 소모품, 대변에 뭘 쓰면 돼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소모품을 사용했으면 소모품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소모품 B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뒤에도 바로 배울 테지만 소모품이 있고요. 소모품 B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얘는 자산, 얘는 비용이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얘는 미사용분, 아직 안 쓴 거, 얘는 사용분이에요. 공부 처음에서 물어봐요. 선생님 소모품이 뭐예요? 혹시 이런 분필을 얘기하네? 맞아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소모품 B는 뭐예요? 그럼 제가 얘기죠. 이 분필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똑같은 분필이 소모품이면서 소모품 B입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얘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여기 우리 학원이 100만 원치 분필을 사왔습니다. 소모품 자산이에요. 12월 31일까지 80만 원을 썼으면 20만 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20만 원 어디에 공시돼요? BS. 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내년도에 소모품을 쓰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용분이죠. 80만 원. 걔는 어디에 공시된다? IS.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공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요금이죠.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라고 한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회계가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회계가 자꾸 말을 하고 우리 영업회화나 이것도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안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게 3번 보시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4페이지 가보시면 가운데쯤 보시면 거기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익염이 안 맞는 게 여기는 배당금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5만 원을 출자해서 회계법인을 설립했다 이런 뜻이에요. BS가 있죠. 현금 5만 원, 자본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쓰란 말이에요. 처음에 연습을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을 10,000원, 5,000원 이렇게 냈죠. 그러면 돈이 10,000원 나가면 이게 4만 원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되냐 여기 비품 10,000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5,000원 나가면 얘가 얼마가 돼요? 35,000원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가 된다? 소모품이라고 적는다. 얼마가 되냐면 5,000원이 된다. 이런 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일을 해주고 용역대가 2만 원하고 10,000원만큼을 외상으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채권이 3만 원 되죠. 받을 돈 3만 원. 근데 여기 용역 수익이죠. 이거 3만 원 된다.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이렇게. 비용은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이죠. 3만 원. 얘가 뭐가 된다? 이익이염이 되죠. 이런 식으로 3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10,000원을 차입했죠. 그럼 돈이 10,000원 들어오면 얘가 45,000원 되고 여기가 차입금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5,000원을 지급했죠. 그럼 돈이 5,000원 나가면 얘가 4만 원 되고 여기 전력비인데 수도광열비다 뭐 수도광열비 얼마가 되면 5,000원 되죠. 5,000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돼? 25,000원 되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이염이 얼마가 된다? 25,000원이 된다.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임차료 8,000원을 지급했죠. 이렇게. 그러면 돈이 8,000원 나가면 여기가 32,000원이고 이렇게. 여기 임차료죠. 8,000. 그럼 당기순이익 얼마에 17,000. 그럼 여기 이익이염이 얼마가 돼? 17,000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 나간 돈만큼 이익이염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 아직 안 배웠는데 마지막 게 뭐냐면 배당금을 10,000원을 지급 결의하고 10,000원을 지급해 좀 돈이 10,000원 나가면 얘가 22,0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익 분배라고 해서요. 우리 주식회사 매 만든 거 이익을 내서 주주들끼리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비용이에요. 채권자는 남이니까 남한테 주는 건 비용인데 우리가 주주가 자기 걸 가져가는 건 비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잉여금 처분, 이익 처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만 줄어요. 얘는 얼마 7,000이 된다. 그러니까 나간 돈만큼 뭐가 준다? 이익이염이 준다. 얘는 손익과는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손익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3번 문제를 풀었죠. 이거를 여러분 여기 정리한 거고 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냐면 5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답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54페이지를 가보 54페이지 거기 가보죠. 이렇게. 그래서 그 5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회수하는 거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면 5번 빼먹었어요. 53페이지 가보세요. 은행에서 10,000원을 차입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회수 감사유역 중
15,000원을 갖다가 은행에서 회수했다 이런 뜻이 15,000원을 갖다가 그 거래처에서 회수했다. 그럼 돈이 15,000원이 증가하면서 매출 채권이 15,000원이 감소하면서 여기가 15,000원만큼이 더 증가한다. 15,000원만큼이 더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54페이지를 가보세요. 54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이제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미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미지급한 금액. 거래 2번 보시면 아까 제가 돈을 했는데 외상으로 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비품과 소모품을 15,000원이고 아까 저는 15,000원만큼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제가 줬다고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그것만 더 반영을 하면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그래서 써볼게요. 미지급금은 얼마가 되냐면 15,000원을 적으시면 되고 그럼 여기가 15,000원 더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총 얼마가 돼요? 여기가 3만 원에다 22,000원이니까 52,000원이 되죠. 52,000 이렇게.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그라미 2번 할 때 그 비품 소모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돈을 줄였다고요. 근데 돈을 줄이지 말고 이렇게 미지급금을 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지급금을 아무튼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4페이지 가보세요. 현금은 얼마가 돼? 52,000원. 매출 채권은 15,000원이고 소모품 5,000원이고 비품 10,000원이죠. 미지급금이 15,000원 있고 차입금이 10,000원 있고 자본금 5만 원이고 이익하면 7,000원 되죠. 여기 7,000원. 그 다음에 용역수익이 3만 원이고 그 다음 수도광열비라고 했죠. 5,000원. 임차료 8,000원. 단계수익이 얼마가 된다? 17,000원 된다. 원래는 둘이 일치해야 되지만 배당으로 10,000원 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한두 번 정도씩을 해보면 회계장부가 돌아가는 거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빠르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다시 53페이지 가보시면 3번을 빠르게 한번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DS가 있고 여기 IS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회사 설립할 때 5만 원 주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현금이 5만 원이죠. 공색에 띄고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아까 뭐였냐면 비품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여기 비품이 얼마냐면 10,000원이고 여기 소모품이 5,000원이에요. 근데 아까는 제가 돈을 줘서 이걸 줄였단 말이야. 이렇게 15,000원. 근데 거기 외상으로 했네. 외상. 그러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15,0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감사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했죠. 돈을 안 받아주니까 뭐가 생겨요? 매출 채권이 여기 채권. 채권이 3만 원이고 여기 용역 수익이죠. 여기 3만 원. 비용은 없으니까 단기순이익이 3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익이험이 얼마가 된다? 3만 원 된다. 이런 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10,000원을 차입했처럼 돈이 6만 원 되고요. 여기 뭐가 생겨? 차입금이 생기죠. 10,000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회수 감사용역을 15,000원 회수했죠. 그럼 돈이 15,000원 회수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 75,000원 되죠. 그리고 매출 채권 얼마가 된다? 15,0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전기요금 5,000원을 지급했죠. 5,000원을 지급하면 얘가 7만 원 되고요. 이렇게. 그냥 전기요금이니까 이거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5,000. 그러면 이익이 25,000이 되고요. 이익하면 얼마가 된다? 25,0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임차료 8,000을 지급했죠. 그럼 돈이 8,000 나가면 여기 62,000.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임차료죠. 8,000.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7,000. 얘도 얼마야? 17,000. 마지막 거는 배당금 10,000원을 지급하면 얘가 52,000이 되고. 이렇게. 그다음 배당은 손익과 무관해요. 이익만 10,000원 주니까 7,000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왜냐면 54페이지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똑같이 있죠. 그래서 현금이 얼마? 52,000. 현금 52,000. 그다음 매출 채권 얼마 있습니까? 15,000원. 비품이 10,000원. 그다음 소모품이 5,000원 있죠. 그다음 미지급금이 15,000원 있고 차입금이 10,000원, 자본금 5만 원, 이익금이 7,000원. 손익계산 보시면 수익이 3만 원이고 비용이 5,000원, 8,000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단계수익이 얼마다? 17,000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자, 이제 5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5페이지. 자, 55페이지는 뭐냐면 다음 거래 역시 분개하라. 분개. 밑에 이제 분개가 있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철수 씨는 현금 2만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제 나오잖아. 이제 유사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자, 건물을 이제 임차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지급했죠. 그럼 대변의 현금이 나가고 차변의 보증금. 이렇게. 3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죠. 그럼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란 말이 나와요. 매입 채무가 아니고 미지급금. 4번 용역을 제공하고 15,000 청구했죠. 그럼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용역 수익. 안 나와도 돼요. 이제 보면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 나오면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구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5번 임차료를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서 차변의 임차료. 6번입니다. 급여를 지급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외상 용역 대금을 회수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그죠? 외상 매출금을 써주세요. 매출 채권. 배당금을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이익이험이죠. 비용이 아니에요. 배당은 이익 처분이 된다. 배당은 이익 처분이 된다. 4번. 됐죠? 자, 그다음에 밑에 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하는 거예요. 4번은 뭐냐? 상황을 주고 분개해 보세요. 이번엔 분개를 주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추론해 보세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우리가 기초를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다 연습해 봐요. 다양한 걸. 이렇게 하고 회계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회계가 잘 될 겁니다. 자, 5번 봐보세요. 5번은 뭐냐면 현금을 대변에 쓰자는 얘기는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돼요? 예금이죠. 예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돈을 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 예금이 뭐 하나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다 이런 뜻이고.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건물 2만 원 취득해서 이게 뭐예요? 등기가 이전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5,000원만 줬죠. 15,000원 아직 안 줬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샀는데 5,000원만 주고 15,000원 아직 안 준 상태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럼 실무상 이게 등기 이전이 될까요? 제가 5,000원만, 그러니까 이걸 공이 아니고 그냥 억울해 보세요.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5억만 주고 15억은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등기 권리증 주시죠. 이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다음 또 하나 3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용역 수익이죠. 얘는 뭐 일을 해주고 나서 8,000원 나중에 받기로 했죠. 8,000원 청구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죠. 청구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돈 나가고 통신비죠. 뭐 전화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3,000원이 나갔습니다. 통신비 3,000원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매출 채권을 대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값을 받아온 거죠. 현금 5,000, 매출 채권 5,000이니까 외상 대금을 회수했다. 6번은 뭡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대여금. 7번은 뭐냐면 그 대변의 자본금을 쓰면 이게 증자한 건데 일부는 돈이 들어왔죠. 현금 출자. 일부는 현물 출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우리 주주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할 때 동참하세요. 그럼 돈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땅이 있어요. 회사가 공교롭게 땅이 필요하다. 그럼 땅을 받고 주식을 발행 교부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현물 출자다. 이거를 현물 출자. 그래서 우리 해석에 나와있죠. 현금 2만과 3만의 토지를 출자받다. 그러니까 돈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만 원만큼은 토지를 받은 거야. 그리고 주식을 5만 원치를 교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할 때 이게 좀 어렵고 8번은 뭐냐면 사온 소모품 7,000을 쓴 거죠. 소모품을 쓰면 뭐가 돼요? 소모품 B가 된다. 소모품을 쓰면 뭐가 된다? 소모품 B가 된다. 소모품을 쓰면 소모품 B가 된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시면 자, 6번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T 계정에 전기하라.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T 계정에 전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주 5만 원을 발행 현금 납입받으면 분개가 뭐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걔를 전기할 때 어떻게 돼요? 현금 계정 왼쪽에, 자본금 계정 오른쪽에 해서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56. 제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보면 넘버링 돼서 1번 차변에, 그 다음에 자본금에 보면 1번 5만 원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현금 노트에다가 1번하고 5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저 밑에 자본금 노트에 1번하고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같은 색깔로 칠해라고요.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죠. 그럼 분개가 뭐예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 그럼 역시 2번 찾아보세요. 어디냐면 토지 계정 있죠. 거기 차변에 2만 원 있고요.
미지급금 계정 봐보세요. 거기 대변에 2만 원 있죠?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3번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전액 현금으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소모품을 구입하고. 그럼 차변의 소모품 대변에 전액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의 소모품 대변 현금.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 동그라미 3번 5천 원 있고요. 소모품 계정 차변에 5천 원이 있다. 이런 뜻이고. 4번 일해주고 10,000원 중에서 거기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10,000원 중 현금 2,000원 수령했죠. 그럼 8,000원 수령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8,000원이고 2,000원 현금이에요. 대변의 용역 수익이죠. 그럼 찾아야 돼요. 용역 수익 계정 대변에 10,000원 적히고요. 현금 계정 차변에 2,000원 적히고요. 매출 채권 계정 차변에 8,000원 적힌다. 이런 뜻입니다. 5번 급여를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급여. 그러니까 급여 계정 차변을 보세요. 5,000원. 현금 계정 대변에 5,000원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장부가액 2만 원 토지를 2만 원 처분했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토지죠. 현금 계정이 있습니다. 차변에 2만 원. 토지 계정 대변에 2만 원 있죠. 그 다음 매출 채권을 회수했죠. 차변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5천 원 있고요. 그 다음 매출 채권 계정 대변에 5천 원 있죠. 7번 분계. 8번 소모품을 사용한 소모품 비가 되죠. 차변의 소모품 비, 대변의 소모품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는 거 분계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계정을 마감하면 현금 계정 와보세요. 현금 계정은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77,000원이죠. 나간 돈이 얼마예요? 10,000원 나갔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장부를 마감하면 이 BS에 현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들어온 돈은 77,000원, 나간 돈은 10,000원이니까 67,000이 공시가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여기서 말하면 8가지 일이 발생했으면 이 8가지를 격리증은 뭐 해야 돼? 분개를 하라고요. 그다음 계정에 옮겨 적으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연말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각 계정의 잔액, 노트의 잔액을 구하라. 그러면 현금의 잔액은 얼마라고요? 현금은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77,000원. 나간 돈이 10,000원이니까 현금 67,000원. 67,000원. 그럼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봐. 매출 채권은 8,000원에서 5,000원 없어졌으니까 매출 채권은 얼마가 돼서 3,000원이죠. 매출 채권은 3,000원이 된다. 토지는 0으로 공시가 될 거고요. 소모품 봐보세요. 소모품이 증가된 게 5,000원이고 소모품 구입한 게 5,000원이고 4,000원 썼으니까 소모품은 얼마? 1,000원이죠. 여기 소모품은 얼마가 된다? 1,000원이 된다. 재미있나요, 여러분? 이거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네. 그거보다는 나 회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 공사공단 가는데 회계가 내 발목 잡지 않고, 그죠?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또 나머지 별로 없는데 그냥 용역 수익은 10,000원이고요. 급여는 5,000원, 소모품비는 4,000원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옆에 57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7번을 가보죠. 7번을 한번 같이 해보죠. 7번.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전기된 계정을 줬어요. 이 계정을 주고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이거 할 때는 넘버링을 잘 찾아야 돼. 넘버링. 무슨 말이냐면 1번 동그라미 1번 들어간 거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1번 어디 있어요? 현금 계정 차변에 10,000원이죠. 색실. 또 어디 있어요? 매출 채권 차변에 10,000원이죠. 색실. 그다음 또 1번 어디 있어요? 용역 수익이 있죠. 대변에 2만 원. 그래서 얘를 분계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분계를 쓰면 현금 10,000원. 그다음에 매출 채권 10,000원. 용역 수익 10,000원이 2만 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 들어간 것만 다 찾아보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만 원치 일을 해주고 10,000원은 받고 10,000원은 못 받은 거죠. 그러면 해답 봐보세요. 용역을 제공하고 총 용역 대금 2만 원 중에서 10,000원 현금 수령하고 10,000원은 외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1번만 찾으라. 1번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지금 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회계가 어떤 건지 장부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 독도법이라고 해서 지도 있는 것도 뭐예요? 지도를 보고 여기가 골짜기구나. 여기 모양이 어떻겠구나.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지도만 보고도 이 상태가 어떻겠다. 자, 이제 57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제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다른 색깔로 칠해보겠습니다. 현금 계정 대변에 2,000원 있고요. 2번 어디 있을까요? 보험료 계정 차변에 2,000원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보험료로 2천을 납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험료로 2천원 지급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3번 찾아. 3번. 3번 어디 있죠? 차량 운반고에 8천원 있고요. 또 3번 어디 있어요? 미지급금에 대변에 8천원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차를 내가 취득하는데 돈을 안 준 거죠? 이렇게 할부로 했다면 할부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 3번 보세요. 차량 운반 8천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이제 4번 보세요. 4번. 4번 어디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6천원 있죠. 6천원. 4번. 이렇게. 그다음에 미지급금 계정에 보면 차변에 6천원 있죠. 이건 뭐예요? 그 우리의 차량 운반고 샀던 8천원 중에서 6천원을 갚은 거죠. 돈이 없어지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채무가 없어진다. 그럼 미지급금은 얼마 남아요? 2천원 남아있죠. 내년도에 갚을 돈 얼마? 2천원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4번까지 했죠. 4번. 5번 어디서 5번? 5번은 현금 계정 차변에 2만원 있고요. 5번 차입금 계정 대변에 2만원 있죠. 그럼 뭐 2만원 차입했다. 2만원 차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한 걸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 전개한 걸 보고 분개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개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회계 훈련하는 훈련.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기초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기초가 부족하다는 게 이런 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면 지금 기초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나? 이제 5번까지 6번. 6번 찾아 6번. 6번 어디 있냐면 현금 회장 차변에 3만원 있고 용역 수익 대변에 3만원이죠. 6번에서.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일해주고 3만원 받았다. 일해주고 3만원 받았다. 이런 뜻이 일을 해주고 3만원 받았다. 자, 다음에 이제 7번 보세요. 7번. 7번 어디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만원 있고 7번 또 어디 있을까요? 7번. 거기 보시면 대여금이네. 대여금 계정 차변에 만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만원을 대여해줬다. 돈이 줄고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는다. 그러니까 돈이 줄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회계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기 이제 8번이죠. 8번. 8번까지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뭐냐? 분계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이에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쭉 나와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분계를 쓰란 말이에요. 분계를 써보자.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 원 출자해서 법무법인 만들었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각각 2만 원, 3만 원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토지 2만 원, 그럼 차변의 건물 2만 원 쓰고 대변의 미지급금 6만 원 쓰면 되죠. 그게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그런 분계가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계는 뭐예요? 일을 해주고 대금 2만 원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용역수익.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용역수익. 됐죠? 그 다음에 3월 11일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지급했죠. 토지 건물 구입한 미지급금 2만 원. 그러면 차변에다가 미지급금을 써야 되고 대변에 뭘 쓴다? 현금을 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월 11일 날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3월 15일자 봐보세요. 매출채권 회수했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3월 17일 소모품을 구입했죠. 차변의 소모품 6천, 대변의 현금 6천. 3월 20일 날 현금 4만 원 대했죠. 차변의 대여금 4만 원, 대변의 현금 4만 원.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른데 뒤에 다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왜냐면 과정만 보여주면 되니까. 여러분 다 분계는 시간이 지나면 돼요. 영어 단어 시간이 지나면 다 외워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단어 한 3만 개 주고 3만 개 단어 외우면 그때 영어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럼 누가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알려주고 계속 독해 같은 거 하면서 문장 막 독해하면서 단어를 외우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3월 25일입니다. 일을 해주고 현금 6천 원 받았죠. 차변 현금 대변에 용역 수익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익. 전기 요금을 납부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수도 강요비 대변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자, 소모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3천 원씩. 그래서 이상을 분계한 게 58페이지 가보세요. 58페이지 가보시면 이상을 한 게 분계를 쭉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해야 돼. 전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현금 10만 원 있죠? 현금 계정 차변에 10만 원. 그리고 자본금 계정 어디 있습니까? 자본금 계정이 어디냐면 오른쪽 네 번째 칸에 있죠? 건물 밑에. 거기 대변에 쓰라.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날짜를 다 써는 3월 1일. 이렇게. 그다음에 3월 5일 거 보겠습니다. 자, 3월 5일은 토지 계정 있죠? 차변에 2만 원, 건물 4만 원. 그러면 봐보세요. 토지 차변에 3월 5일 있죠? 건물 3월 5일자 3월 있죠? 자, 미지급금 계정 대변 가보세요. 미지급금 대변에 6만 원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3월 7일 날 매출 채권 있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 계정 가보세요. 매출 채권 계정 어디 있어요? 그 첫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거기 차변에다가 2만 원. 그다음 대변에 용역 수익 있죠? 용역 수익 계정 어디 있죠? 58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대변에 2만 원을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3월 11일 날 미지급금하고 현금이죠? 현금 계정 대변에다 2만 원. 미지급금 계정 봐보세요. 미지급금 차변에다가 2만 원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분계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전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BS하고 IS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각 계정의 잔액이죠. 크게 써놓으세요. 각 계정의 잔액.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 봐보세요. 자, 현금은 들어온 돈이 얼마죠? 들어온 돈이 11만 6천 원, 10만 원, 6만 만 원, 6천 원, 11만 6천. 나간 돈은 얼마요? 나간 돈은 얼마냐면 암산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 4만에다가 만 원, 5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7만 6천 원, 7만 6천 원. 그래서 11만 6천 원 들어오고 7만 6천 원 나가니까 현금을 써보세요. 차변 잔액 4만 원이죠. 그래서 오른쪽 59페이지 보시면 거기 현금 계정에 얼마가 적혀요? 4만 원 적힌다. 아시겠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매출 채권 봐보세요. 58페이지. 매출 채권은 증가가 2만 원, 감소가 만 원이니까 매출 채권은 뭐죠? 차변 잔액이 만 원이죠. 그게 59페이지 가보세요. 매출 채권 얼마예요? 차변 잔액 만 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용역 수익 볼게요. 58페이지 제일 밑에. 미지급금 볼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밑에 미지급금 봐보세요. 부채. 부채 증가가 6만 원이고 부채 감소가 2만 원이면 부채는 뭐야? 대변 잔액 4만 원이죠. 그래서 59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위에 미지급금 4만 원 있죠. 제일 위에 미지급금 4만 원 있다. 그럼 용역 수익 보겠어요. 5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 수익 있는데 자, 걔는 2만 6천 원이죠. 그럼 수익 계정 뭐 59페이지 가보세요. 수익은 대변에 있잖아요. 용역 수익 얼마? 2만 6천 원이 있어요. 2만 6천 원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한 거 연도 중에는 뭐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상 사건이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전기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각 계정의 잔액. 여기서 말하면 현금 계정의 잔액. 이렇게 그 다음에 소모품 계정의 잔액. 소모품 안 했네. 소모품 봐보세요. 증가가 6천 원이고 감소가 3천 원이죠. 소모품 잔액 얼마? 3천 원. 그래서 59페이지 가보시면 재무상태표 소모품 얼마 있어요? 3천 원이 있다. 3천. 이거 숙제예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요거 한 번씩 좀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요령을 다 말씀드려요. 요령을. 대신에 이거를 손으로 해봐야 돼요. 손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가 약간 그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 들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몸에 익숙하게. 요리하는 것도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운전도 똑같죠.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 그러니까 만약에 그 브레이크 밟는다. 제가 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셨습니까?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요 정도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우리 아까 그 본문 요약된 거 어디 있죠? 32페이지 봐보세요. 32페이지 보시면 회계 등식과 거래의 기록인데 거기 보시면 회계 거래가 뭐냐? 회계 장부에 기록할 대상을 얘기하고 판단 기준 배웠고요. 손익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 비용 항목을 얘기했고 계정은 노트라고 했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고 하고 분계는 차변, 대변 나누는 거 32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뭐예요? 계정에 옮겨 적는 거를 얘기했고 거래 이중성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거래가 등식에 미친 영향이 있죠. 거래 전에도 대차 평균이고 거래 후에도 대차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산 증가, 뭐 부채 증가, 자본주의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계 법칙이라고 하더라.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원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